시장 상황을 실시간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00종목 이상을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빨리 누구보다도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 우리 대박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지금 미국 증시 흐름도 그렇고 우리 국내 흐름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걸쳐서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각차가 있는데요. 그 미국 선거는 하나의 그 어떤 그 선거인단 확보가 문제인데요. 270명 과반수를 이 선거인단 270명을 누가 많이 먼저 확보하느냐, 이게 하나의 큰 선거에서 승패죠. 그래서 선거인단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는 19명을 후보로 선거인단 그 수를 19명만 늘리면 270명 과반수를 넘죠. 그래서 즉 과반수가 270명을 넘으면 과반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19명만 넘으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가 그 어떤 이런 그 도농관이라든가 부자와 말하자면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의 층, 그 다음에 영호남, 우리나라도 있듯이 미국도 그 어떤 그 지역적으로 선거가 많이 갈려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선거인단 수가 지금 19명만 더 확보가 되면은 270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약 한 20-30명 정도 지금 앞서 있습니다. 그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약간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주마다 그 선거인단 수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전체적인 미국의 여론과는 약간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즉 트럼프가 전체적인 미국인들의 그 여론은 좀 뒤진다 하더라도 그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에서 인기가 좋고 이겨버리면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지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운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서는 미국도 그 백인 인구가 65%,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흑인보다는 백인들의 그 우월주의, 미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세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트럼프가 외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과거 그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민 정책이 하나의 큰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말하자면 철퇴를 맞고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지금 구글이라든가 이런 그 반도체 회사들의 그 두뇌 집단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큰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쫄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말하자면 말하자면 이민 정책을 자국 우선주의라 가지고 미국은 이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더 강력하게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백인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우월주의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은 트럼프는 미국을 우선시한다. 미국 인종을, 미국인들을 우선시한다는 그런 뿌리 박힌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라든가 우선 그런 면을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런 큰 줄거리에서 보면 인구, 그 말하자면 미국에 대한 그 어떤 우월주의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인종차별적으로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해서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죠. 그게 지금 현실인데요. 우리 국내에서는 뉴스가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인기가 좋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지금 저도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있고 주변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내의 뉴스와 미국 현지의 뉴스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 정도만 한번 알아주시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트럼프와 해리스 간 그 어떤 지지자들의 그 극명하게 갈리죠.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극명하게 갈리듯이요. 그게 하나의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트럼프가 만일에 그 당선이 되면은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좋은 섹터, 즉 미국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 이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올랐어요. 말하자면 갑자기 이렇게 쭉 바이오주가 이렇게 올랐는데요. 이때 트럼프가 하나의 집권할 시기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수백 프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듯이 지금 결론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여기서 한 몇 년을 지금 옆으로 박스권을 힘을죠. 70만원에서 90만원 사이를 몇 년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고개를 쳐들고 지금 또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확실하게 당선이 되면은 첫째 말하자면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 방산, 3번이 금융, 4번이 건설, 5번이 조선, 6번이 가상화폐, 7번이 게임주, 8번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섹터별로 오늘은 한번 종목들을 나열해 보고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서 한번 그 주식사를 한번 해봤으면은 투자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트럼프는 어림없다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은 가봐야 아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서리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어떤 정책이 입안이 되면은 거기에 종목들이 쭉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국내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국내에서 그쪽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섹터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주식 투자자들이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미국 투자가들이고 미국 투자가들이 우리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 하나의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와 반도체, 자동차에 대해서 IRA 법이라든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견제 상황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 빅테크라든가 이런 2차전지 산업이 결국은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큰 손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줄거리, 즉 미국에서 지는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말하자면 트럼프 위주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가정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투자가들에게 우리 대방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가장 말하자면 트럼프 시대에는 좋게 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중국과 미국에 거래하는 그 비중이 엄청나거든요. 제약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그래서 그것을 생물보안법으로 인해 가지고 완벽하게 틀어 막아 버리면 유럽과 우리 국내로 시장 상황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제약바이오에서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러한 하나의 생각이지요.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즉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첫 번째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바이넥스가 있죠. 이 바이넥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완벽하게 회사를 갖추고 말하자면 바이오 시밀러 제품 생산에서는 독보적인 회사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의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프레스티지오 바이오로직스라든가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대웅제약, 영진약품, CMC제약,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탑픽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여기에서 제가 꼽는 거가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이넥스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회사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고개를 들고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하나의 흐름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탑픽으로는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방산입니다. 방산. 이 방산은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이 네 가지 종목이 대장격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탑픽이 현대로템, LIG 넥스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금융을 볼 수가 있죠. 금융은 트럼프 시대에 또 대단한 인기를 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금융, 그 다음에 하나금융, 그 다음에 KB금융, 신한지주, 그 다음에 HDC 이런 종목이 즉 말하자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탑픽은 KB금융과 우리금융을 뽑으면 되겠죠.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도 그렇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건설입니다. 건설은 제가 이제 이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건설로 봐서는 GS건설과 삼성 E&A, HDC 현대산업개발 정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다음에는 우리가 조선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조선은 HDC 중공업,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HDC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HD 현대마린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태광, 성광밴드,
STX 엔진 뭐 이런 정도 종목 중에서 우리가 지금 탑픽으로 보는 것이 지금 HD 현대중공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종목들이 하나의 탑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가상화폐죠. 가상화폐에서는 우리기술투자,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 다음에 갤럭시아 SM, FSN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기술투자하고 하나투자증권,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탑픽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가 좀 약간 각광을 좀 과거에 좀 받았는데요. 물론 이제 게임주가 데브 시스터즈, 이메이드, 펄어비스, 크래프톤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탑픽은 렉슨 게임즈죠. 렉슨 게임즈. 이 렉슨 게임즈가 결국은 하나의 어떤 그 탑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게임즈 중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보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는 SY 스틸텍, SY 데모,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 그 다음에 삼부토건, 인디에프, 히림, 한미글로벌, 수암기계공업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탑픽은 지금 SG, 그 다음에 SY 스틸텍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프라코어, 현대에버다임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게임, 가상화폐, 조선, 건설, 금융, 그 다음에 방산, 제약바이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추려서 과거의 패턴보다는 우리가 그런 정도에서 한번 종목을 좀 임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하나의 비만 섹터, 비만 섹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비만 섹터와 바이오 시밀러 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 제약바이오가. 그 다음에 기술 수출, 바이오 시밀러, 제약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이 섹터가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제약회사들이 요새는 조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종건당이라든가 대웅제약이라든가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굴뚝 제약주들이 좀 힘을 좀 내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그 시밀러 회사라고 하는 것은 즉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각광을 받는 회사가 바이넥스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넥스는 지금 이 주봉으로 보시면 한 4만원 정도가 지금 최고점이에요. 근데 저는 이 고점 트라이를 하러 올해 안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열심히 관심을 두고 봐야 할 것이 바이오 시밀러 쪽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인데요. 결국 그 중에서 프레스티지오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바이넥스라든가 그런 쪽이 하나에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그 종목이 렉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 이 넥슨 게임즈가 지금 대량 거래를 싣고 그것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올라가고 있죠. 거래가 안 터졌죠. 그래서 저는 이 넥슨 게임즈를 한번 우리 이 대방들에게 주목해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게 말이요. 이게 대단히 강하더라고. 이 폭락장에서도 그냥 밑으로 가면 얼른 또 올려놓고 밑으로 가면 얼른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이 세력이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넥슨 게임즈를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렉슨 게임즈에서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그 축하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이 하락 폭락장에서 대단하게 견뎌주는 장이었습니다. 대한전선은 여기서 지금 일주일간 지지를 받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좀 떨어지네요. 그래서 61선, 제가 61선까지 한번 보고 매수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한번 다음 주에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여기서 잡아가지고는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섹터와 맞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각광을 받는 섹터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그 전체적인 추이를 봐가면서 한번 매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이 있는데요. 이 펩트론은 이 장대 양봉 중간 지점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21선이 무너지느냐, 이 5일선을 탈환하고 여기서 양봉을 쓰면은 무조건 다시 한번 재매수 타임을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저는 펩트론이 끝났다고 보진 않거든요. 이 대단한 이 종목이 앞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펩트론밖에 없다. 바이오, 제약 바이오 중에서 비만 중에서 가장 탑픽은 저는 펩트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분이라든가 이런 그 규모가 터지면 여기서 터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앞으로 이 종목을 더 끌고 갈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다음 주 시장에 한번 놓여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우리 대화클럽에서 매매한 종목이 SG입니다. SG. 그 다음에 이제 고영이라고 하는 종목도 한번 제가 매매를 지금 해봤는데요. 여기 밑에 저점이라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라파스도 이때 신나게 한번 매매를 했는데요. 이 자리가 좋죠, 자리가. 근데 여기서 폭락해버렸으면 폭락하는데 이게 양봉으로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가 잡아가지고 한번 수익을 크게 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버다임은 뭐 일단 이것은 재건주니까요. 다음 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재건주. 그 다음에 DX, VX는 비만 종목이죠. 여기서 한번 매매를 했는데요. 여기서 매매를 했죠. 여기서 손을 좀 댄 종목들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그러면 어디에다가 줄을 서느냐 하면 저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그 새로운 그 강자로 떠오른 조선 섹터입니다. 새로운 강자가 아니죠. 조선 섹터가 전에부터 계속해서 강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이 대방들에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는 말하자면 트럼프 시대에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서도 시밀러 중에서도 제약주 쪽으로는 바이넥스가 가장 수혜를 받을 거고요. 셀트리온과도 이게 협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자리가 좋아요. 자리가 좋은데 한번 급등하면 여기서 장대 양봉 정도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좀 분위기가 좋은 게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이 고개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우회로 한번 솟아되겠다. 이런 하나의 반증이 있는 건데 거래량이 조금 더 부족하다. 여기서 그렇지만 밑으로 떨어질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의 인기를 타고 아마 25만원대로 가지 않겠느냐. 좀 중기적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은 요것은 바이오 시밀러 그 섹터 중에서는 굉장히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명문제약. 이것도 지금 밑에서 거래가 솟구치죠.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은 이 봉의 중간에서는 한번 우리가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실리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명문제약.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추리 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제약 바이오 중에서 지금 거래가 터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음봉이 2번 정도 나요. 이 봉에 한 이 정도. 여기서도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2번 딱 하고 여기서 나왔죠. 그럼 여기 또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2번 정도 이렇게 딱 납니다. 그래서 이 봉의 중간 정도 왔으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것이 이 큐리 옥스바이오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재료가 상당해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보로노이도 지금 자리가 좋죠.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옆으로 삑또 떨어질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보로노이 한번 꼭 오늘 말씀드립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대봉에리스. 이 비만 종목으로서는 옆으로 이렇게 쓰는 폼이 나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이 대봉에리스도 재료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제가 종목을 전부 말씀드리는데요. 대봉에리스, 보로노이, 큐리 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 다음에 명문지약, 에이프로젠, 셀트리온, 리가캠바이오, 바이넥스. 요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주 쪽으로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에스텍스 중공업. 이 에스텍스 중공업 지금 인수해 가죠. 현대 쪽에서. 그러니까 이 에스텍스 중공업하고 HD 현대중공업이 하나의 대장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중공업 종목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주 잘 봐야 되겠어요. 이 말하자면 중공업, 이게 조선주가 지금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과 조선주 쪽으로 돈이 지금 몰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이 그렇게 무거운 삼성중공업도 움직거리고요. 지금 중공업, 이게 조선 쪽으로 돈이 엄청 벌리고 있어요. 조선. 그래서 조선과 바이오주 쪽으로 다음에 한번 다음 주에 잘 보시라. 저는 요렇게 꼭 한번 우리 이 대방들에게 말씀드리고요. 반도체나 2차전지 쪽도 물론 반등을 하겠지만 그쪽에서 돈을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빠져나오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그쪽도 물론 지수가 올라가면 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제약바이오 쪽과 이 조선 쪽이 다음 주에 우리 계좌를 좀 확실하게 리더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음 주에 돈이 몰리는 섹터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조선, 여기에 우리가 눈을 꼭 돌려야 하는 것은 재건주입니다.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요. 이쪽으로도 돈이 지금 엄청 몰려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그 다음에 방산, 제약바이오, 이런 쪽,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런 쪽으로 지금 돈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저는 꼭 우리 대방들에게 다음 주에는 1번 제약바이오, 2번
조선, 3번 재건 테마, 그런 정도로 하시고, 이제 방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민주당의 그 어떤 선호주로서 또 그런 것들이 또 들어 있어요. 마리화나, 문제라든가. 그래서, 대마 관련주들이 또 움직거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하나의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오셔가지고, 수익을 내는 다음 주가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2차 전지나 반도체, 자동차 쪽보다는 이쪽이 좀 낫다. 그런 관점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매매를 한번 해봤으면. 그리고 중장기 투자에서는 금융 쪽도 무시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주에 큰 수익을 좀 내봤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얼마든지 충분하게 이해하셨죠?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